고립되어 가던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나 그런 싶은 그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지난 1일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내린 건데요. 네. 이게 1992년 이제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고 심지어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중국이 이렇게 그 먼저 손을 갖다 내밀었단 말입니다. 네. 사드 보복도 있었고 한류 뭐 한한령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진행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8일부터 해서 이제 내년 일단 12월 31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빼고는 거의 다 유럽 나라들이고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 9개 나라 중에서 제일 중국한테는 큰 손이라면은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워낙 크지만 또 우리도 역으로 이제 중국을 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많은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한국하고의 어떤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 것이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소위 말하는 중국 때리기라고 하는 게 더 가시화가 될 거고 더 본격화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도를 지나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지역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이제 자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더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또 전통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지금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밀착을 하는 것이 네네. 또 중국한테는 일정 정도 어떤 압박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한국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먼저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이제 좀 활로를 다시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네. 저도 뭐 중국 여러 번 가봤는데 네, 네. 중국 비자 받으려면 뭐 직장, 학력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모님 직업, 배우자 직업까지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네. 그다음 또 돈도 많이 들었어요. 네, 비자 뭐 대행비 이런 것도 굉장히 비쌌던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랑만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글쎄 뭐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들도 많죠. 특히 네네. 이제 글로벌 소위 사우스라고 하는 이제 도상 국가들에게는 이제 중국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달리 보이는 존재고 또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존재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런 소위 이제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진영 국가들하고는 주요 국가들하고는 아무래도 관계가 매끄럽지가 못했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이제 이념적인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마는 이제 중국이 스스로 어떤 면에선 좀 자초한 면도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소위 2011년에 그동안 계속 이제 경제 대국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제 일본을 대체해서 이제 중국이 세계 2위의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그 경제적인 그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적인 측면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 어떤 행동이 특히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어떤 충돌들, 특히 뭐 예를 들면 필리핀 어선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물대포 쏘는 모습들 그런 거 우리 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좀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덩치도 크고 기술도 가진 나라가 행동을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 내지는 이런 자유진영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도전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 국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포위라는 표현은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죠. 소위 말하는 이제 소다자주의 체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가 이제 핵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매개로 한 어떤 그런 안보 협의체이고요. 쿼드라고 하는 것은 또 아시다시피 또 인도까지 들어간 것이고 아니면 뭐 필리핀하고 더 협력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다자주의 협력체를 여러 개를 만듦으로써 소위 말하는 이제 격자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레티스 라이크로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바이든 행정부 내내 그랬었고요. 또 EU는 EU대로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뭐 산업정책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시장으로서 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생산 기지로서의 능력이 월등하게 이제 앞서가다 보니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자국의 어떤 생산 능력들이 제조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큰 위협에 닥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 의식들이 좀 공유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견제를 받으니까 중국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랑 외교, 그러니까 뭐 늑대 외교 이렇게 그런 외교에서 이제는 판다 외교로 변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시기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도 워낙 똑똑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게임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 게임의 국면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트럼프 당선부터 이제 앞으로 취임할 때까지 불과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또 향후 뭐 4년 혹은 그 이상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한테 이제 좀 손을 내밀면서 이제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중반부터 특히 이제 좀 그런 행보들을 보였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 9월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 문제로 1년 넘게 그렇게 금지해 왔던 그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경우도 그 수입을 이제 좀 점진적으로나마 좀 재개를 하기로 그렇게 일본하고도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이제 또 이제 인구로는 중국을 앞서간다고 하는 이 인도랑도 접경을 하고 있고 그 접경 지역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충돌이 있었었죠. 그 막 흉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이런 그 국경 순찰 방식에 대해서도 인도하고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좀 철군 작업도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주변국들을 이제 다독이면서 다시 유화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트럼프 요번에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데요. 트럼프가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만큼 시진핑의 당선 축하 메시지도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의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려가 좀 묻어나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미국의 중국 소위 때리기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지금 민주당
정부 체제에서도 바이든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쿼드라든지 뭐 오커스라든지 또 우리 한미일 간에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 소다자 체제들을 격혀이 해서 이렇게 격자형으로 견제를 해오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좀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트럼프 2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다시금 또 돌아오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미국 그 수출도 더 이제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지명한 그 외교 안보 라인의 그 면면을 봐도 다 이렇게 소위 이제 대중국 강경론자라고 할 만한 분들, 뭐 차이나 허크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국무장관 후보로는 지금 마크 루비오 의원, 뭐 국가안보부장관의 뭐 마이클 왈츠, 뭐 이분도 다 군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네네. 뭐 국방부 장관의 뭐 피트 헤그세스라든지 또 유엔 대사는 이제 젊은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여성이신데 앨리스 스탁파니 뭐 이런 분들이 다 굉장히 중국을 포커스로 두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견제하고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좀 가능할 만한 그런 지금 인물들로 꾸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요 남은 그 2달 안에 좀 선제적으로 좀 그 태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지금 상원 의원이죠. 네. 중국이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반중 인사라고. 반중 인사. 네네. 이렇게 지목해서 뭐 입국 금지 대상자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야, 네. 그런 분이 이제 국무장관 후보가 됐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참 깝깝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오신 에이펙과 G20에서 이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개최된 첫 번째 다자 회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시진핑도 이 순방을 갖다가 했는데 이번 시진핑의 남비 순방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중국의 그 프레젠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존재감이 아주 다시 한번 또 부상이 됐던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좀 안쓰럽게도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진도 같이 못 찍으시고 그래서 그런 뭐 안타까운 좀 장면들도 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미국 그 우선주의를 내세울수록 이렇게 중국은 나름대로 이렇게 또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 이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그 보호 무역의 그 폐해를 부각하면서 이제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 열차에 계속 탑승하기를 바라고 환영한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빈국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어떤 확대하는 그런 기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환심을 좀 살려고 했었는데요. 경제든지 간에 이제 외교든지 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것은 뭐든지 굉장히 거래적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접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와 좀 대비시켜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마치 말하는 것 같은 좀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그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역시 중국은 굉장히 다자주의를 우선하고 어떤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행보를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논조의 얘기를 계속한 것이고요. 또 이번에 페루와 브라질에서 이 회의들이 있었더니 많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걱정하는 뭐 기아 문제라든지 빈곤, 뭐 내지는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도 주요 어젠다였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의제였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별점을 부각을 하면서 의지를 어떤 천명하는 그런 좀 행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영국 그리고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소개시켜 준 바와 같이
영국과 호주는 어커스의 일원들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과 껄끄러웠던 관계였고 네. 특히 영국과는 6년 만에 정상회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 오랜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이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나의 좀 거대한 게임이라고 본다면은 그 장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면에 맞게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의 그 전략 전술을 바꿔가면서 또 그래야 하고요.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15, 16일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정상들과 회담을 했고 또 G20가 열리는 그 18일에는 호주, 영국과도 잇따라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폭 행보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2기에 미리 대비해서 중국이 더 고립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번 그 소위 이제 출장 기간 동안에 뭐 한국 정상과 만난 시간, 일본, 뭐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다 합쳐 보면은 네네. 결국은 이제 메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 들인 시간보다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물론 미국하고는 양자 1대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도 만나려고 했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게 이제 브라질, 지금 브라질하고의 그 중국의 관계는 뭐 황금 파트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브로맹스를 떠나서 네네. 그걸 더 넘어서서 그 황금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데요. 뭐 40여 개의 뭐 협력서를 체결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죠. 아무튼 이런 이제 행보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이념적인 성향에 의해서 묘하게 이제 좀 갈라져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시 아울러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조만간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만남은 아니잖아요. 네, 네. 1기 때도 그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기 때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기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렇죠. 관세죠. 역시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전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면은 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관세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네네. 뭐 이론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관세로 굉장히 이제 중국을 좀 어렵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무역 측면에서 뭐 심지어 우방 국가들한테까지도 네네. 본인 자국이 가진 어떤 근육을 좀 이렇게 맛보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죠. 뭐 플라자 합의도 그렇고요. 뭐 일본이나 독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주저앉혔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럴 정도의 행보를 보였던 나라이니 많지. 이제 중국에게도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압력을 행사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지금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것에 하나의 뭐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어떤 그 하방 압력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네네.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좀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반도체로 이제 그 대표되는 그런 첨단 산업에서의 그 중국의 소위 부상을 견제하고 이것을 이제 내려앉히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행보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다 네네. 워낙에 그 뭐 대국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끌고 왔던 나라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이 당연히 출중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비대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surveillance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감시하는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무서워요. 네,
무서울 정도로 정말 이거는 정말 서방에서도 이거는 사실 좀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기술이라든지 등등 중국은 중국대로 그 미국의 견제를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활로를 또 모색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뜻대로 다 됐다라고 그냥 이런지아에 말씀드리는 것도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트럼프 일기 네. 때보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은가. 일기 때는 그래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경제가 매우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진짜로 네. 60% 관세 이런 걸 때려버리면 이거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글쎄 중국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중국의 그 여러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은 참 이 사회가 정말 불만이 많이 팽배한가 이게 옆에 이웃 국가로서 우려가 되는 것이 네네. 뭐 여러 이제 우리 말로 굳이 바꾸자면 뭐 묻지마라고 할까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도 왕왕 벌어지고 이런 그 소위 지금 경제가 이렇게 둔화가 되고 성장이 둔화가 되고 취직이나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너무 둔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오는 그 특히 젊은 층들의 불만이나 어떤 그 해소되지 못한 그 우려들이 너무 팽배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또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도 좋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지방 정부들은 부채들을 잔뜩 안고 있고 이런 지금 내홍들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찾을 길은 수출밖에 없을 것인데 그 수출을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정말 얘기하듯이 뭐 중국산 수입품에 60% 매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미국은 지금 세계 제1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활로가 또 막힌다라고 하면 정말 사면초가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이 막힌다고 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다변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장 지근거리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심지어 이번에 지금 남미라든지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다른 지역하고들도 무역을 더 활성화함으로써 결국은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APEC, G20 그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내년 1월이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네. 미중 갈등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셨죠. 네네.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뭐 엄마 아빠 비유를 자꾸 드는데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 비유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중국도 중요하고 당연히 미국도 중요합니다. 이런 적절하게 그 관계들을 또 우리를 둘 다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나라이니 많지 지혜를 10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